더 자세한 뉴욕발 소식들 뉴욕일보 경제부의 김태수 기자와 점검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기술주와 성장주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경제재개 관련주는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는 이제 인프라 관련된 뉴스가 있었습니다. 공화당에서 사실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좀 고집을 부리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그 한꺼번에 두 가지 안이 같이 올라오지 않으면 자기는 서명을 안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공화당에서 그것 때문에 좀 놀라고 있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다행히도 조건 없이 법안을 통과시켜주면 사인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화당 의원들도 그럼 우리도 합의안을 추진하겠다 이제 이렇게 밝혔던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이제 나스닥 쪽에서 기술 그동안에 논의가 됐던 가치주가 아니라 기술주 중심의 성장주로 몰리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프라가 투자가 되고 이러면은 아무래도 수혜를 받는 쪽은 이제 나스닥에 있는 기업들이 더 많지 않나 하는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더 기대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어떤 심리적인 상태가 조정에 대한 불안감보다는 상승할 때 수익에서 소외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더 크다라고 이렇게 알려지면서 시장에서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강하게 이래 매수로 진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제 지표는 별다른 내용이 없었고요. 그냥 댈러스 지역의 제조업이 원만하게 예상치 정도에 부합하는 수준이었고 비트코인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이 급등을 했는데 멕시코 대통령하고 친분이 강하기로 유명한 멕시코의 금융재벌이죠. 플리에고라는 사람이 자신이 보유한 은행을 통해 가지고 비트코인을 수용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트윗을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이제 연준 총재들 발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적인 어떤 이슈보다는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이슈가 좀 컸습니다. 윌리엄스 뉴욕 총재가 비트코인 관련해 가지고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 이것에 대해서 지속적인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발언이 나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이 나온 것 자체가 비트코인 투자자들한테는 디지털 통화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모습이 형성이 되면서 다시 가격을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유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내일부터 오펙 플러스 회의가 시작이 됐는데 유럽하고 오스트리아 쪽에서 이제 코비드 변종 바이러스가 너무 이렇게 크게 확산이 되다 보니까 자칫하면은 여행이 줄어들지 않나 그리고 여름철에 연료 수요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어떤 우려 때문에 가격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투자자들이 오늘 어떤 그 현상으로 봤을 때 안전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지난주 후반부터 해서 달러가 강세로 계속해서 보이고 있고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오늘 크게 하락을 했는데 국채 매수 쪽으로 이동하는 걸로 봐서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전자산 쪽으로 이동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따라 나온 뉴스가 올 여름철 주식시장이 다른 해와는 다르게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도 우리가 주의하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별 주식별로는 호재와 악재가 또 이어졌습니다. 나스닥 안에 종목들이 좀 눈에 띄었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 업종이 1.1% 상승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페이스북하고 엔비디아가 나스닥을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유가 급락에 에너지 업종이 마이너스 3.3% 하락을 했고요. 산업별로는 인텔이 신제품 관련된 소식이 있었고 엔비디아가 합병 관련 호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각각 2.8%, 5% 상승하면서 반도체 산업을 크게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페이스북이 오늘 또 4%대 강세를 보였죠. 왜냐하면 FTC에서 독점 금지 관련해가지고 이제 소송을 내놨는데 이걸 판사님이 이제 이거는 기각한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페이스북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기대감을 또 형성을 하고 있고 $350를 넘어서가지고 1조 달러 그룹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리오가 또 오늘 9%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리오가 리오 파워데이를 이제 7월 9일 날 개최하겠다. 그러면서 중국의 주요 언론사들을 초청을 했는데 주요 내용이 뭐냐면은
있습니다만은 스왑 스테이션이나 가정용 충전기 그리고 충전기가 없는 곳에서 이제 모바일 충전 자동차 뭐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서비스를 발표하겠다 하면서 굉장히 기대감이 크게 형성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2분기가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오늘 좀 크게 형성이 됐습니다. 카니발이 오늘 마이너스 7%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크루즈 회사인데 이 카니발이 5억 달러 규모의 주식을 추가적으로 매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그 배에서 좀 실행을 했는데 이게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범 크루즈를 무기한 연기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전반적으로 크루즈 회사들이 마이너스 6%대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 투자자들은 주 후반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이 밖에 주목해볼 만한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투자자들은 이번 주 후반에 이제 고용 지표들이 쭉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또 이번 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수요일 날 실적 발표를 하고요. 월그린이 목요일 날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또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내일 경제 지표 관련해서는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이제 S&P 케이스실러 주택 가격 지수가 나오는데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부동산 시장에 좀 부담을 주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그 부분이 당분간은 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레드불 리테일 소매 판매 지수가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는데 2000년 이후에 데이터가 집계되는 동안에 이렇게까지 강한 상승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 봉쇄 조치가 해제되면서 소비자들이 매장을 찾는 수가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소비자 신뢰 지수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 6월달 소비자 신뢰 지수가 전월 117.2에서 119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